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선고 이전에 다음 주 월요일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선고를 먼저 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오늘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이걸 발표를 하자 전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환영한다. 민주당은 유감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많은 불만이 있는데도 유감이다라는 정도에 그쳤고 국민의힘도 기대를 한다. 이제 한덕수가 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될 것이다. 이게 윤 대통령의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희망을 나타내면서도 상당히 절제된 분위기입니다. 서로가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선고를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는데 왜 이렇게 오후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전격적인 이런 결정이 나왔느냐. 오후 4시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기자들에게 알린 것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먼저 24일 오전 10시에 이 선고를 한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고 기일을 정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헌재 공보관이 이번 주에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런 공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런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오후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24일로 정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제 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제와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문희영배는 계속해서 한덕수에 대해서 이 윤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자. 그게 안 된다면 한덕수를 윤 대통령 이후에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희영배파, 소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용을 주장하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합리적인 재판관들이 함께 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를 함께 선고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한덕수를 먼저 하든지 이렇게 순서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왜 문희영배의 이 태도가 바뀌었을까?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제부터 이재명이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흔역 임명을 가지고 몸조심하라. 이 조폭들이 하는 이런 협박을 했고 거기에 어젯밤에는 민주당에서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의 박찬대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탄핵안 발의하면 발의하는 것이지 개시하겠다 이렇게 또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온 소식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만약에 자신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이 권한대행직을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기사가 떠서 뭐 전체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이런 자신이 자진 사퇴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없다. 자신은 지금 국정에 전념할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헌법재판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들었을 때 이재명이 최상목에 대해서 몸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을 한 것,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라고 한 것, 그래서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다. 한덕수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는 것이 맞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 기각 3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표결을 하면, 평결을 하면 기각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문희영배가 고집을 부릴 수는 없는 단계에 왔다. 만약 최상목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또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국정에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서 문희영배가 항복을 한 것이다. 문희영배가 물러선 것이다. 그래서 오후에 긴급하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일을 지정한 것이다. 여기에 모든 재판관들이 합의를 한 것이다.
한덕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뭐 전원일치 기각입니다. 이건 각하 절차도 위반했고 내용으로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건 문영배 자신도 거의 사실은 인정을 하고 90분 만에 탄핵 심리도 끝냈습니다. 더 이상의 심리도 필요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최상목에게 공격을 집중한 것, 자신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개딸들을 겨냥해서 개딸을 달래기 위해서 최상목을 공격한 것이 재발등을 찍는 꼴이 되었다. 헌법재판소 내에서 문영배 파가 소위 설 자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영배는 이대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게 흐름이 꼭 같습니다. 한덕수와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각으로 전원이 합의를 하는 이게 가능할 것이냐. 각하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평결을 하게 되면 기각입니다. 기각에 모두가 동의를 할 것이냐. 이게 다음 주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동의가 될 것이냐. 만장일치 기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결 기각으로 갈 것이냐. 이 결정이 되면 다음 주 금요일 28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그 뒤로 더 밀리게 될 것이다. 더 연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한덕수 선고가 이루어진 이 배경입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역시 이재명이 최상목에 대해서 이 이재명이 고발 조치가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겁니다. 최상목에 대해서도 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을 가지고 고발도 하고 탄핵을 하겠다. 몸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이 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6일은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쯤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모두 의견 일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문영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영배 파가 이렇게 되면 이제 명분에서나 법리에서나 모두 문영배 파가 밀리고 있다. 결국은 문영배 파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뭐 자신에 대한 암살 제보가 있었다라고 한 부분, 그래서 뭐 방탄조끼를 입고 다닌다라는 부분,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암살 제보가 그 좌파 유튜브 쪽에서 음모론이다라고 제기한 이걸 부풀려 가지고 이재명이 자작극이죠. 이렇게 자작극이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갈수록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법리대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런 분위기로 뒤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전국의 국면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뭐 12일 만에 석방된 지 12일 만에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지지자 중에서 숨진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반대를 외치다가 숨진 그분에 대해서 유족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부분, 그 뜻을 이어받겠다라고 했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유력해졌다. 거의 확실해졌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